가만입니다. 더 시저입니다. 어제 나스닥과 비트코인의 상당한 급락으로 공포지수는 무려 피어에 도달한 모습이죠. 개인적으로 과연 지금이 공포의 구간으로 칠 수 있을 만한 것인가? 좀 과하게 공포지수가 내려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딱히 공포스럽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단 한 번도 탐욕의 구간에서 나스닥 지수 TQ를 산 적이 없고요. 일부 다른 개별 종목도 단기적으로는 매매를 하나 장투의 평단을 만들려고 탐욕의 구간에서 매수를 한 적은 없습니다. 장투의 평단은 언제나 피어 또는 익스트림 피어에 매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피어의 구간에 첫 진입한 날이죠. 그렇다고 하면 나스닥 지수를 봤을 때 현재 검정색 지지선이 약 한 1% 남짓 남은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만약에 오늘 밤도 나스닥이 추가적인 급락이 나온다. 그러면 뭐 해야 되죠? 공포지수의 법 가동하는 거죠. 오늘도 1% 남짓 하락이 와서 검정색 지지선에 터치를 해준다. 그렇다고 하면 공포지수의 법 1차 매수 타이밍이 되는 겁니다. 공포지수도 피어의 구간이고 나스닥도 지지선에 터치를 해주는 최적의 매수 타이밍. 그런데 이 검정색 지지선이 깨진다. 그러면 다음 매수 타이밍은 저점을 이은 두 번째 검정색 지지선. 깨진다. 그러면 최종의 지지선이죠. 여기 최저점만을 이은 최종 지지선. 여기서 매수를 하고 존버를 한 거죠. 물론 절대로 그날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으나 일단은 오늘 밤 추가적인 급락이 나오고 검정색 지지선 약간 1.23%의 추가 하락이 나오면 공포지수 매매법을 가동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매수의 기회를 주지 않고 다시 상승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강한데 매수의 기회를 준다. 그러면 어쩔 수 없죠. 파이트 한 수밖에 매수 해보겠습니다. 속슬도 한번 보겠습니다. 속슬 지지선 약한 28달러, 28달러 후반대 지지선이 바로 밑에 있죠. 그렇다고 하면 속슬도 지지선까지 내려온다라고 한다면 매수를 한번 받아봐야겠죠. 깨진다. 그러면 최저점만을 이은 이 검정색 최종 지지선 가격은 약한 20달러 초반이 되는데 분할 매수를 진행해서 최종 20달러 초반까지 분할 매수를 진행하고 존버를 한 것입니다. 속슬도 마찬가지로 매수의 기회를 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저점 그리고 저점 현재도 저점 부근이라고 생각하고는 있어요. 저점을 갱신한다. 상당히 좋지 않은 흐름이 되겠죠. 근데 아직은 저점을 갱신하진 않았기 때문에 28달러 후반대까지 밀린다. 그러면 1차 매수 타이밍을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도 한번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오늘도 추가적인 하락이 상당히 좋지 않게 나오고 있는데 이 빨간색 지지선을 이탈했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탈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다음 지지선은 이 파란색 선 고점 고점 두 번째 고점을 이은 파란색 선 현재 기준으로 약 한 2% 정도 남아 있습니다. 오늘도 2%의 추가 하락을 보인다고 하면 중앙 이평선 21선을 터치하는 동시에 파란색 선까지 터치하는 상황에서 지지받는지를 확인하고 비트코인도 약간의 추가 매수를 해봐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비트코인 관련주 B2U, 비트X 두 배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현재 수익권으로 무조건 들고 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더 시저의 가족이라면 현재 비트코인 두 배 레버리지가 마이너스권이다. 그러면은 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 분은 굳이 물 타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은 손절을 해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괜찮은 수익권으로 가지고 있는 분들에 한해서 2% 정도의 추가 하락이 나온다고 하면 레버리지를 약간 소액 추가 매수를 해보는 전략으로 가야 된다고 현재까지는 보고 있어요. 약간 67K 후반 정도. 여기가 깨진다고 하면 상당히 좀 위험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앙 이평선이 하방으로 고개를 틀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최종적으로 한 62K 정도면 깨지 않는다고 하면 우상향의 추세 계속 이어간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빨간색 선, 두 번째 빨간색 선, 이 안에서 계속적으로 비트코인이 오른다고 하면 이 채널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빨간색 선, 두 번째 빨간색 선. 그렇기 때문에 격렬한 횡보를 하더라도 비트코인은 우상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엊그저께 10월 29일에 상당한 오버슈팅이 나왔다고 말씀드렸죠. 여기는 오버슈팅 구간이었어요. 절대로 여기서 매수를 박아서는 안 되는 구간이었죠. 오버슈팅 때는 오히려 약간의 분할 매도를 했었어야죠. 아니면 그냥 존버를 하거나 현재 다시 채널 안으로 들어오는 흐름 분할 매수 타이밍은 조금 더 하락을 해야 한다. 개인적으로 그냥 다시 여기서 논스톱으로 갔으면 좋겠으나 논스톱으로 갈 확률은 그리 크진 않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인베이스 차트 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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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점을 이은 검정색 라인 거의 다 왔습니다. 여기가 코인베이스의 마지막 지지선입니다. 일본 기준으로 봤을 때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여기가 깨진다고 하면 상당히 위험한 차트로 갈 수가 있다. 지지받고 강하게 올라줬으면 좋겠으나 깨진다고 하면 코인베이스는 다시 더 높게 사는 한이 있더라도 비중을 줄여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코닐의 차트도 마찬가지죠. 코닐 어제 상당히 큰 30%의 하락이 나오면서 마지막 지지선 근처까지 내리는 모습. 상당히 좀 차트가
엄청나게 좋지 않은 차트로 바뀐 거죠. 반드시 지지를 받아주고 장중 이탈하는 것은 상관이 없으나 종가 마감 기준으로 반드시 지지를 받아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지를 받지 못한다고 하면 신저점, 이전 저점보다 더 낮아지는 신저점을 발생시킬 것이고, 그러면은 추매를 받을 자리가 아닌 거죠. 손실이 점점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MSTR 같은 경우는 따로 분석하지는 않겠습니다. 상당히 푸근하니까요. 또 시저스 UDT 멤버십에서는 MSTR을 지속적으로 공략을 하고 있고요. 다시 한번 반복을 드립니다. 나스닥 지수는 약 한 1.23% 정도의 지지선이 걸려있다. 속슬 같은 경우도 지지선이 바로 밑에 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약 한 마이너스 2% 정도의 지지선이 걸려있다. 지지선에서 몰빵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지선에서 분할 매수 1차 타이밍을 가져가 보는 게 좋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밤 9시 반에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되는데, 만약에 고용 보고서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 좋지 않다고 하면 상당한 급락을 예상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지금 믿고 있는 게 고용 보고서인데, 고용 보고서마저도 시장이 급락 트리거로 작용하게 된다. 그렇다고 하면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으로 전개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추매를 막 하기보다는 그래도 고용 보고서의 결과를 보고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시 1차 매수 타이밍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풀이장의 상황은 지금 제가 영상을 만들고 있는 기준으로 나스닥 선물 기준으로 0.4% 정도 오르고는 있으나 풀이장 상승은 사실 좋지가 않아요. 오히려 풀이장에서 내려주고 본장에서 오르는 패턴이 가장 좋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급하게 따라서 포모에 시달려서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장중에 상황을 보시고, 주식이라는 것이 항상 오를 수만은 없어요. 올랐다 내렸다를 견뎌내야만 장기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지지선을 매매에 활용해서 괜찮은 매수 타이밍이 오면 용기를 내서 기회를 잡으시길 바라며 이번 영상은 짧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멤버십 회원님들께 말씀드리는데, 멤버십 링크를 변경하였으니 공지 드린 대로 새롭게 링크를 타고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전 끝까지 했습니다. 이상입니다.